이제 가능하다면 절차 부분 아까 전에 우리 그 김성훈 박사님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거는 근데 이제 다른 게 또 있나요? 예, 병원 설립은 가능한데 지금 앞에서 말한 것이 서희 병원에 한해서 가능하고요. 중위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7개 지역도 다 개방을 했는데 중위는 개방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중위를 누가 외국 자본이 투입이 되고 그 투입에 대해서 왜 걔네들은 그 부분을 풀어주지 않느냐라는 걸 고민을 해봤는데 우선 중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외국인 투자 가이드 목록 같은 데 보면 중의학 재료 관련된 것들은 다 금지 품목이에요. 병원도 마찬가지로 개방을 하지만 중의학은 개방을 안 하는 이유들은 이제 중의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선 외국의 어떤 자본들이 유입돼서 중의학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부분까지 애들이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원래 중의가 여기 본고장인데 네. 한국에서 오신 그러니까 한의학을 하신 분들일 거예요. 그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다가 개업을 하시는 걸 얘기하시는 거 그렇죠. 말씀하신 네, 그렇죠.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경쟁력에 좀 일단의 예고 네. 실질적으로 이제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중의를 규모로 제한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누구나 들어와서 이게 중구난방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의 실질적으로 하는 분들은 해외에 있는 화교들이 많이 들어와서 다들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화교들이요? 화교들이. 그런데 이제 규모가 크게 제한을 두기 어렵잖아요. 성격상.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시장 자체도 통제가 쉽지 않은 부분이지. 너나 할 것 없이 다 설립을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원래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한국병원이 여기 들어와서 이게 어려웠던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진짜 뭐 논문으로도 나와 있을 정도로 뭐 여기 몇몇 들어온 한국병원의 어떤 실패 사례, 원인 분석 이런 것들이 쫙 나와 있고 그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이 다 언급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이후로 추세가 점점 더 이제 뭐 FTA다 뭐다 해서 좀 더 이제 개방이 됐다고 하는 상태고, 그리고 독자 아까 말씀하신 네. 그 독자 설립 그 부분이 중국 전체는 아니지만 그 북경이랑 상해랑 하나 다른 도시에 천진이랑 거기에는 외국 법인의 독자 병원 설립이 가능해졌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이제 좀 옛날보다는 이 당시보다는 많이 개방이 됐는데도 여전히 어렵다는 말씀이죠. 어렵다는 부분이 행정적으로 그러니까 해외도 다 풀렸는데 실질적으로 좋은 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병원을 질 수 있는 땅은 이제 용도가 이미 없고 뭐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우리 김성훈 박사님은 하셨고, 현실적으로 우리 황 원장님께서는 그거는 지어놓더라도 전후좌우 사건들이 많아서 이게 한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개방 기간이 정리가 될 수 투자가가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전에 FTA 제기하기 전에 70% 제한이 100%로 됐다고 한들 70% 100%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건 형식적인 것 뿐이지 실제로 핸들링 하면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개업을 해가지고 여기는 제가 니들 좀 있으면 문을 닫아야 되면 그게 의미가 있느냐고.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그거는 여기서 자국인들이 하더라도 똑같은 경우죠. 그렇죠. 세무 문제가 됐든 국가기관에 대한 뭐라고 하네 응대 부분이 되었든, 근데 그것 또한 투명하게 하든 뭔가 대응할 수 있는 것까지도 이제 경쟁력으로서 갖춰야 되겠죠, 이제. 그렇죠. 그 방법을 찾고 이제 해야 되겠죠. 그렇죠. 형식적으로는 어쨌든 할 수 있게끔 해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허무자처럼 아주 숟가락이 만큼 올린다든가 뭔가 이제 그거는 향후에 이제 연구해야 될 이제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근데 그 부분은 어쨌든 원론적으로는 다 이제 풀어놨는데 그건 이제 그 부가적인 그 변수들은
논의를 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뭐 이제. 그러면 거기에 투명하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것조차도 다 정확하게 해서 자, 들어가서 가능하다, 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지금 들어온다는 병원들이 다 이렇게 굉장히 큰 병원들이거든요. 그렇죠. 세브란스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라서 조그만한 뭐 그렇죠. 기업이라든가 개인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지금 개인들이 병원을 하게 허용이 돼 있지는 않을걸요. 아직도. 아까 법인이 진짜 해결하는 법인이에요. 네. 아니, 정부가 아직 법인이 네. 문제가 아니고, 네. 여기에, 이제 그건 법인은 한국에 대한 얘기고, 네. 한국 법인이 여기서 독자 설립을 할 때, 여기서 세울 투자해갖고 하는 병원이 병원급 이상일걸요, 의원급 이상. 의원급 이상이죠. 예, 문진문화 전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병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의원이 되면 이미 투자금이 상당한 거예요. 네. 예. 그리고 또 그 투자금도 아직까지 옛날에는 2,400만 RMB, 2,400만 RMB 300만 맞지? 달러, 2,500만. 2,500만 RMB. 그러니까 이게 어. 뭐 여담으로 그 SK 같은 경우는 중국 위생부하고 네. 협력을 해서 300만 불 투자한 거로 알려져 있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한국 100% 투자인데 이미 1,000만 원 투자돼서 중국 파트너하고 중국 파트너십을 맺어서 그 파트너가 대표해서 중국 위생국하고 주양국 위생국하고 하는 것 결국 3자 합작인데 이제 양해가 된 거죠. 국가병원 이름을 달았지만 경영은 한국에서 다 책임지고 한다. 그런 양해가 돼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진행이 된 거죠. 지금 그 FTA 출범하면서 2013년 그때도 투자금에 대한 게 바뀌었나요? 그거 바뀌지는 않았을 것 1억 같은데. 얼마로 올랐죠? 올랐죠. 네, 네. 그게 네? 2,500만 원에서 1억으로 올랐을 겁니다. 그게 아마. 제가 그 규정을 명확하게 찾아가지고 네. 거기 그러니까 그 사이트에 투자금이 올라가 많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건 작은 규모의 성형외과나 일반 특정한 과가 와서 개업하기에는 법적으로도 지금 되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저 정도의 투자금이 많이 투자되면 결국 종합병원이거든요. 우리나라 말로는. 종합병원이니까 내과도 들어가게 되고 결국 내과도 들어가야 되고 뭐 각과가 다 들어가는 거죠. 특성한과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의 이제 200억, 우리 하나로 치면 180억 상당하는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보면은 적어도 2급 병원, 물론 자기 건물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1급 병원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건물을 임대해서 한다 그러면 적어도 거의 2급 병원 수준의 그런 투자가 이루어지는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 액수가 벌써 4배가 증가된 거예요. 올랐다고? 오히려? 1억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300만 불. 네. 그래서 이제 2,500만 원 정도 됐죠, 그 당시. 네, 아메리카는 그랬죠. 네. 그러면 일단 그 병원 설립 가능한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